공룡 멸종으로 이어진 운석보다 무려 200배나 더 큰 거대 운석이 지구의 초기 시대인 30억 년 전에 날아와 부딪혔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나자 드라본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은 거대한 운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운석이 충돌한 지점에 올라 운석 덩어리를 깎고 분석해서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가 크게 파괴되었지만 이로 인해 초기 생명체가 더욱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2024년 10월 21일에 과학저널인 미국립과학원에 보내 거대 운석 충돌이 고아리대 표면 환경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습니다. 약 30억 년 전에 지구에 날아와 대충돌을 일으킨 운석은 지름이 40에서 60km로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의 지름 10km보다 매우 거대했고 질량은 200배나 더 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운석을 S2S이라고 명명했는데요. S2가 떨어진 초기 지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었지요. 바다에서 튀어나온 대륙 몇 개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물의 세상이었고요. 생명체라고는 바닷속의 단일 세포로 구성된 미생물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은 거대 운석이 지구와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한 그림입니다. 나자 드라본 하버드 대학 교수와 연구진은 이 거대 암석의 샘플을 수집하고자 남아프리카 동부 바버튼 그린스톤 벨트로 향했는데요. 바버튼 그린벨트에 자리한 이 충돌 지점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 충돌 흔적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이지요. 이곳을 세 차례 방문해서 충돌 후 남겨진 둥근 입자나 작은 암석 조각 수백 킬로그램을 수집한 후 실험실에 가져가 분석했습니다. 사진은 바버튼 그린벨트에 자리 잡은 운석 충돌 지점입니다. 이 연구진은 S2가 지구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해보기 시작했는데요. S2는 500km의 분화구를 만들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분출된 암석이 분쇄되면서 지구 주위로 흑암의 구름을 만들어냈지요. 드라본 교수는 비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닌 하늘에서 녹은 암석방울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었고 해저를 찢었으며 대륙의 해안선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충돌하면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가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켜 바다가 끓어오르면서 최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바닷물이 증발하고 대기 온도는 최대 섭씨 100도까지 상승했지요. 하늘은 검게 변하고 먼지와 입자로 뒤덮였고 만일 어둠을 뚫고 가끔 들어오는 햇빛이 없었다면 땅이나 얕은 물에 살던 단순 생명체들은 모두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진은 당시 충돌에 의해 해저가 찢어졌다는 증거가 담긴 암석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다른 대형 운석 충돌 지점 및 S2 충돌 지점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발견되는 흔적과 유사합니다. 촘촘하게 끼워진 암석층은 연구진이 S2 운석이 충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 광물 타임라인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본 교수와 연구진이 발견한 내용은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암석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이 대혼란 속에 인, 철과 같은 영양분이 휘저어졌고 이게 단순 생명체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S2 운석이 지구에 부딪혔을 때 지름이 37에서 58km 사이였습니다. 그 영향은 빠르고 맹렬했다고 드라본 교수는 말하는데요. 그는 쓰나미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충격으로 인한 열이 너무 강해서 바다의 표층이 끌어올랐다. 바다가 끓고 증발할 때 그것들은 충돌 직후 암석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염분을 형성한다. 고 말합니다. 운석과의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먼지는 몇 시간 만에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도 어둡게 만들었지요. 대기는 뜨거워졌고 짙은 먼지 구름은 미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막았고요. 이로 인해 육지나 얕은 물에 사는 생명체는 누구나 즉시 부작용을 느꼈으며 그 영향은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비가 내리면 바다의 표층이 다시 떠오르면서 먼지는 가라앉는데요. 그러나 심해 환경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쓰나미는 철과 같은 원소를 휘젓고 표면으로 끌어올렸지요. 한편 침식은 해안 쓰레기를 바다로 씻어내고 운석에서 인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거대 암석의 충돌은 마치 거대한 비료와 같아서 인 등 생명체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을 지구 곳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쓰나미가 지구를 휩쓸면서 철분이 풍부한 물이 심해에서 수면으로 끌어올려졌고 이는 초기 형태의 미생물에게 추가적인 에너지가 됐을 것이라는 거지요. 실험실 분석 결과 충돌 직후 철과 인을 빨아먹는 단세포 유기체의 존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생명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는 번성했다고 드라본 교수는 말합니다. 충돌 전에는 얕은 물속에 있는 철과 같은 영양분과 전자공여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다에는 일부 생명체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충돌의 영향으로 인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전 세계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비료 폭탄이라고 부를 이런 현상은 지구상의 초기 생명체의 진화에 매우 좋은 소식인데, 왜냐하면 생명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충돌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빈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초기 생명체가 초기 지구 발생한 일련의 거대 암석 충돌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는 과학자들의 견해에 힘을 더한다고 주장합니다.